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존재하지 않는 도로 상상해 보셨나요? 도로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대혼란의 연속일 겁니다. 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호와 피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 교통안전에 해가 되는 일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것. 이때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TB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75화 법을 살피는 사람들, 처벌과 보호 사이. 이정수 변호사 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사고 후 도주 행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눈앞의 상황이 당황스럽고 두려워도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책임을 지고 구호 조치에 힘써야 하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통상 이제 도주하지 않고 구호 조치를 다 했다, 그리고 112 신고하고 병원 후송도 다 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불이익번이죠. 왜냐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버스나 뭐 택시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제조합이겠죠. 종합보험이 아니라. 그 경우 뭐 공제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번 되기 때문에 아무런 형사처벌이 가지 않아요. 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냐고 다른 이유로 어떤 뭐 다른 뭐 들키지 않으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겠죠. 뺑소니 치면 결국에 자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당연히 영장을 검토할 겁니다. 물론 이제 신원을 이제 특정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CCTV가 워낙 많고 차량 블랙박스가 많아가지고 차량 그 특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도망가봤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그 차이지 다 웬만하면 다 알게 됩니다. 뺑소니를 치면 며칠 정도는 숨을 수 있어도 결국은 들키기 마련이니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여러 판례를 정리하던 중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봤다고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지 않으면 뺑소니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현장에만 있으면은 난 뺑소니가 아니겠지 하고 라고 생각하고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뭐 한다든지 하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운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탈은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게끔 헷갈리게 했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거의 이탈에 준해서 봅니다. 애초에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겠죠. 이런 운전자가 늘어날 때 우리의 교통 환경은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이정수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검사로 활동하다가 몇 년 전 변호사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리가 달라졌으니 역할도 바뀌게 되었고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양 당사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늘 어렵습니다. 이게 솜방망이 처벌인지 아니면 정말 강한 억울한 처벌인지 그 판단하기가 지금 생각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검사 입장, 판사 입장, 변호사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거고 또 검사는 피해자를 주로 대변하다 보니 이제 유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참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검사 때는 피해자의 억울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의뢰인이 가해자냐 피해자에 따라서 그쪽 목소리를 더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를 더 파헤치는 객관적 입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쪽 당사자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사람들은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마는 가해자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가해자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끌어내려고 애씁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12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건 아무리 뭐 보험이고 뭐 합의했건 간에 이거는 너무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받을 수가 없다는 사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증거가 확실하면 다툴 수도 없겠죠. 자백해야 되고 선처를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억울하겠다, 좀 애매하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막 다양하고 또 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피해자가 가장 억울할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장 신비형이 만약 구속이 됐다 그러면 가족의 생계도 애매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는 사고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도 됐고 그다음에 공탁도 하거나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론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죠. 그게 이제 피해자에게도 좋고 결국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판사님께 그 현출 보여줘야지만 이제 선처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만났다고 해도 가해자가 모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조심할 점은 교차로에서야 그렇다 쳐도 실선이. 근데 문제는 터널이나 다리 위에 흰색 실선의 경우에는 앞지르기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사유 중에 앞지르기 방법 금지 구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 신호 위반이 아니라 앞지르기 금지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 앞지르기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또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좀 여하튼 간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동 규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이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뭐 성격이 급하긴 한데 일단 좀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여유를 갖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갈 때 미리미리 출발을 해서 속도 올리지 말고 여유 있게 가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어 운전, 또 뭐 양보 운전, 이게 미덕이죠. 이 정도만 생각해도 사고 날 확률을 팍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율주행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지않아 우리의 교통 환경도 큰 변화를 겪을 테고 법조계 또한 달라진 교통 환경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AI 시대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곧 닥칠 겁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한 도시 차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라도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 형성될 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걸 이제 법제를 어떻게 할지도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활발하게 돼가지고 법제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보호하고 어긴 사람은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고 새해에도 교통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법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75화 법을 살피는 사람들, 처벌과 보호 사이, 이정수 변호사 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